안녕하세요. 주식내구입니다. 3월 1일 오늘 이렇게 주말이라서 제가 그 차트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 그런 거를 이제 저의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이 내용이 뭐 100% 맞다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 뭐 이것만 안다고 뭐 차트를 뭐 다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차트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그냥 저의 생각들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인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한 번씩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내용 한번 좀 바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차트라고 얘기하고 이제 차티스트라고 좀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트가 답이냐? 어, 나는 뭐 뉴스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기업의 가치, 뭐 저평가, 뭐 이거는 뭐 주당 순 자산이 뭐 지금 시장보다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면 저평가다. 뭐 그런 이제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뉴스들이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아니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밀어주는 뉴스가 이런 뉴스들이 있으니까 나는 이 뉴스에 맞춰서 종목을 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차트를 보는 거를 차트만 봐서 매매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저의 생각은 뭐냐면 뉴스가 먼저냐 사실 기업이 먼저냐 뭐 밸류가 먼저 기업의 밸류가 먼저냐 차트가 먼저냐 이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이 세 가지를 다 녹여서 매매를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다 녹여가지고 정말 이 세 가지를 내가 진짜 이 세 가지 모두 다 상위 클래스라면 이 세 가지를 분석하는데 모두 다 내가 상위 클래스예요. 뉴스 해석하는 능력도 상이고 기업의 재무나 가치나 이런 거를 분석하는 능력도 제가 상위 클래스고 차트를 분석하는 것도 진짜 상위 클래스예요. 그러면 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녹여가지고 내 매매에 대입을 해서 매매를 정말 한다면 돈을 잃을 수 있을까요? 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를 녹여서 매매를 한다면 실패 없는 투자가 돼요. 정말 실패가 없겠죠. 이 세 가지를 다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기업의 가치만 보고 매매를 할 거다. 뭐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할 거다. 뭐 뉴스만 믿어서 매매를 할 거다. 이런 좀 편향적인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주식 투자를 하려면 그래도 조금은 이제 개방적인 사고방식이 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열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딱 나눠가지고 이게 이제 주식은 그래요. 참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음, 정답이 없는 뭔가 어떤 도화지에 내가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고 뭐 글씨를 써서 그거를 내가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이제 과정들의 자체가. 그래서 딱딱 뭐 뉴스, 기업 가치, 기업의 밸류, 뭐 차트 이런 걸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다 어느 때 적절하게 섞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치 투자가 답이냐, 뭐 단기 투자가 답이냐. 뭐 가치 투자랑 단기 투자랑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매매를 하면 돼요. 이게 투자 스타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일을 해야 돼요.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정답이 절대적으로 없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본인들 장래희망을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장래희망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적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나 뭐 다 대통령, 뭐 축구 선수 이렇게 적지만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가 넘어가면서 그리고 정말 이제 뭐 대학생들이 되고 나서는 본인이 뭔가 지금 본인의 현 상태랑 맞고 그다음에 본인의 성격이랑 맞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본인의 현 상태랑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밖에 없고, 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500만 원밖에 없는데 500만 원으로 하는 투자자예요. 근데 난 이 500만 원으로 이 500만 원으로 월세도 내고 뭐 밥값도 써야 되는 이제 진짜 생계형 트레이더란 말이에요. 500만 원으로 하는 생계형 트레이더인데 이 사람한테 가치 투자를 하라라고 강요를 한다면 이 사람은 뛰어내릴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주식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왜냐면 저 사람은 진짜 저 500만 원으로 생계형 트레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 투자라는 타이틀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치 투자는 그러면 정말 자산의 규모가 억 이상, 자산의 규모가 뭐 1억, 2억, 10억 되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 뭔가 시간을 이렇게 오래 길게 가져가면서 매수도 길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저는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돈이 뭐 3천만 원, 뭐 1천만 원, 2천만 원 있어서 가치 투자를 해도 돼요. 시간을 써서 대신에 그만큼 크게 먹을 수 있다면.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도 분명히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도 분명히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치 투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거냐면 자기 성향의 문제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성향이 급해요. 자, 저도 좀 성격이 급한데 성향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애를 하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하기 전에 이런 이제 서로 알아가는 단계를 거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썸이라고 하는 거를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썸은 짧게 하고 일단 이제 뭐 만나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즘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썸이 없고 일단 만나보는 거예요. 그러고 저 사람이 나랑 뭐 맞는지 틀린지를 일단 알아보고 아니면 이제 헤어지고. 근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진짜 성격이 엄청 급한 성향을 가졌는데 그 사람한테 가치 투자를 해라, 장기 투자를 해라, 중장기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하면 급한데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해라 이러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반대도 똑같아요. 나는 좀 이렇게 사놓고 안 팔고 싶은데 나는 사서 좀 가져가고 싶고 사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뉴스나 내가 생각하는 이런 목표가까지 안 팔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 계속 단기 트레이딩을 강요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주식하는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선입견이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차트를 안 보고 기업의 가치를 먼저 볼 거다. 나는 가치 투자를 무조건 할 거니까 단기 트레이딩은 안 해야 된다. 아니에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단기 투자, 단타라고 하죠. 뭐 스윙이라고 하죠. 단타랑 스윙을 병행, 같이 해야 성공하는 투자를 해요. 이거는 이제 솔직히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뭐 본론인데 차트를 왜 분석을 해야 될까요? 정말로 차트를 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저의 생각은 차트를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현 가격은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무림 페이퍼라는 종목이 있어요. 무림 페이퍼라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드림 시큐리티에 이 4,460원이라는 가격이 있죠. 이 4,460원이라는 지금 오늘 이게 이제 몇 일 종가죠? 2월 26일에 이제 2월 26일에 종가에 4,460원이라고 이게 결정이 됐잖아요. 저 4,460원이라는 얘기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즉 세력도 있을 거고 뭐 개인 투자자도 있을 거고 기관도 있을 거고 외국인도 있을 거고 기타 법인도 있을 거고 투신도 있을 거고 연기금도 있을 거고 뭐 연기금이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돈이니까 여러 가지의 모든 뭐 펀드도 있을 거고 모든 이제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결정을 하는 금액이 4,460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4,460원 안에는 뉴스
그리고 재료, 그리고 테마 모든 게 선반영이 돼 있는 가격이 4,460원인 거예요. 이거는 부정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요. 일단 이 얘기를 하나를 좀 빼먹었는데 전제로 깔고 가셔야 되는 게 주식은 현생이라고 할까요? 현 상황, 현 경제 상황을 선반영하는 곳이다. 이런 이제 일단 관점을 먼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제가 말한 이게 틀리면요, 주식은 현 경제 상황을 선반영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업종 차트를 보기만 하더라도 그래요. 사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뭐 백신이 개발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여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코로나 때 주식이 막 동학개미 운동이다 해가지고 막 올랐어요. 여기 3월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 거의 한 뭐 100% 이상 큰 상승이 있었죠. 120% 뭐 큰 상승이 있었는데 이 이제 큰 상승을 사실은 뭐 우리나라 경제가 근데 좋아졌나요?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보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그리고 이제 백신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전의 경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푸니까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라고 그런 기대감에 오르는 건데 실제 상황은 뭐죠?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말 좋아졌나요? 아니에요. 더 뭐 문제라고 하면은 뭐 집값은 더 올라가고 뭐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뭐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다 문을 닫고 있고 지금 뭐 임대로 나온 뭐 빌라 이제 공실도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나요? 근데 주식은 신고가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좀 하시면 되냐면 한 6개월 정도 있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주식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게 차트 분석을 더더욱 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뉴스들과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들과 지금 현 기업의 가치, 기업의 밸류로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지금 살 수 있는 종목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겠죠. 지금 뭐 좋은 뉴스들이 뜨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차트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또 종목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은 현 이제 참여자들이 4,460원이라는 가격을 정한 거예요. 모두 이제 뉴스나 재료나 이 드림 시큐리티가 뭐 한두 달 뒤에 것까지 다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4,46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을 한 거예요. 저거는 참여자들이. 우리 물건도 똑같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물건 같은 것도 신발도 보면 뭐 나이키에서 뭐 신발을 내던 뭐 어디서 신발을 내던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가격을로 내놓잖아요. 사실은 뭐 신발 하면 뭐 20만 원, 뭐 10 얼마. 근데 뭐 다 납득이 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저 가격을 납득을 해서 사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고, 저 가격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안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매수를 했던 단가, 그리고 내가 유리하게 매수할 수 있는 단가를 정할 수가 있는 게 차트예요. 자, 내가 유리하게 매수할 수 있는 단가를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단가를 잡을 수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유리하게 매수 단가를 잡을 수 있나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기업의 가치만 가지고 이게 주식이 지금 싸다? 이게 주식이 지금 비싸다? 그런 것만 가지고 내 평단가를 싸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그런 건 있겠죠. 내가 기업의 가치가 이 A라는 주식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이 A라는 주식은 향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업종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뭐 이 회사 내부적인 뭐 그런 이제 뭐 그런 내부적인 이제 뭐 밸류라든지 이런 게 좋아져서 향후 더 좋아진다. 그래서 나는 1년 뒤에 이 종목이
뭐 50만 원을 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 주가가 뭐 3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그래 지금 사요. 계속 사는 겁니다. 그냥 빠질 때마다 아 빠지면 아 나 어차피 50만 원에 팔 거니까 추가 매수 하자. 자 어차피 50만 원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0만 원 내서 뭐 25만 원으로 빠져도 좋아해야 돼요. 여기 나빠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나는 어차피 50만 원에 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나빠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죠. 돈이 빠지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추매를 계속 하는 거예요. 추매 계속 진행. 왜? 1년 뒤에 50만 원 갈 거니까. 그럼 이 사람은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요? 1년 뒤에 만약에 주가가 20만 원에 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손절해야 돼요. 왜? 이 사람은 기준을 자기의 기업의 가치에 대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로 나는 이게 지금 30만 원이지만 50만 원 갈 거다라고 기준을 잡았는데 막상 1년 뒤 가보니까 20만 원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물 타가지고 한 평당가가 뭐 평단이 뭐 한 3만 원 4만 원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주당 4만 원씩 손실을 봐야 되는, 그렇게 되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차트를 안 보고 기업의 가치나 뉴스나 이런 걸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더더욱 하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뭐 중장기 매매를 한다든지 뭐 진짜 장투 뭐 1년 2년 매매를 한다든지, 차트는 정말 필요한 지표예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차트를 보는데 나만 차트를 안 보고 매매를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해석을 하는 방법, 일단 첫 번째는 시간의 순서로 생각을 하면 돼요. 간단해요. 시간의 순서로 월봉에서 한 캔들은 주봉에서 4개의 캔들이고 일봉에서 20개의 캔들이 돼요. 정말 간단하죠.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그 파급력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월봉, 주봉, 일봉을 다 분석을 해라.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일봉만 보는 사람도 있고 주봉만 보는 사람도 있고 월봉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여기 앞에서 뉴스나 기업 가치나 차트나 모든 게 상위 클래스고 세 가지를 다 녹여서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절대 실패가 없는 매매가 됨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똑같아요. 차트를 볼 때도 하나만, 너무 편향적으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월봉, 주봉, 일봉, 뭐 분봉, 뭐 틱봉 뭐 다 보면 실패할 수 없는 차트 매매가 돼요. 뭐 실패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리스크를 더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돼요. 이 차트를 시간의 순서로 해석을 하는 그런 좀 생각을 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차트의 심리를 녹이면 돼요. 차트의 심리를. 자, 차트의 심리를 녹인다는 말을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떤 소리인지. 드림 시큐리티라는 차트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을 지금 보면 차트가 어떤 모양이죠? 뭔가 잘 모르지만 고점을 찍고, 고점이 이제 뭐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18년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주식이 계속 밑으로만 가던 주식이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근데 뭔진 모르지만 지금 주가가 코로나 전 주가로 다시 돌아왔네. 이거를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종목,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은 최소 18년 7월부터 시작해서, 자 18년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물린 사람이 별로 없는 차트네. 이거는 별로 물린 사람이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물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차트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물린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될까요? 물린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이 주식을, 이게 지금 여기에 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본전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얘기예요. 자, 세력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세력은요, 여러분들 돈을 뺏어먹고 여러분들 돈을 잃게 해서 자기들의 수익을 취하는 좀 그런 이제 뭐 보이지 않는 손이죠.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왜 여러분들한테 본전의 기회를 줬을까요? 그것만 생각해보면 돼요. 왜 이 18년부터 지금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3년이죠. 3년 동안 왜 여러분들한테 본전을 주면서 이 주식을 지금까지 올려놨을까요? 정말 단순한 얘기예요. 왜? 올릴 거니까. 자, 이거 제가 봤을 때는요, 올라갈 주식이에요.
정말 올라가지 않을 거면 있잖아요. 본전이라는 걸 안 줘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정말 이 차트의 심리만 녹여서 본다면.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서 또 이제 이 주가랑 거래량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량도 있잖아요. 자, 이 주가가 최근 들어서 한 2, 3년 동안 물린 사람이 없는 차트에서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많이 좀 터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거래량이 지금 많이 터지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그럼 이 종목에 대한 내가 이 세부적인 이 월봉도 이제 한 번씩 보면 추세가 고점을 찍고 밑으로 빠지던 추세였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추세였죠. 이렇게 빠지던 추세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방향을 위로 틀었단 말이에요. 우상향으로.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금 몇 년 동안 본전을 안 주던 가격을 다 본전을 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라가면 이 정고점 혹은 이 거래량이 터지는 가격까지 뭐 예를 들어 5,500원이라든지 6,0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차트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심리를 녹여가지고. 그다음 뭐 헤이라는 종목도 보면 이 종목도 한번 봐봐요. 이 종목도 지금 최근 들어서 봐봐, 주가가 밑으로 계속 빠지던 주식이었어요. 이것도 계속. 근데 최근 들어서 방향을 틀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러면 근데 이 박스권을 보면 얘도 지금 마찬가지죠. 몇 개월이죠? 여기 19년 2월부터 지금까지 물린 사람들의 본전을 주고 있어요. 왜 줄까요? 세력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런 차트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심리만 녹여서 차트를 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트 분석을 하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차트로 뭐 전문가처럼 막 분석을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지금 살 구간이 이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녹여져 있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트 분석을 하다 보면 파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눌림 매매, 돌파 매매, 박스 매매, 추세 매매, 뭐 기타 뭐 스캘핑 매매, 틱 매매, 분봉 매매 여러 가지가 파생이 돼요. 여기서 아까 말했던 내 성격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세력선, 수익이 나는 검색기, 세력의 평단가를 계산하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주식에서 제일 의미 있는 거는 본질이에요.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심리가 제가 지금 아까 뭐 드림시큐리티나 해인 두 종목을 뭐 심리를 얘기를 드렸는데 그 심리가 있잖아요. 세력의 평단가도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세력의 평단가고 다른 말로 하면 세력의 선이고 다른 말로 하면 뭐 급등할 수 있는 라인이고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그런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본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로 나머지들이 파생이 되는 거지 사실은 저건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 이제는 좀 그 차트 분석을 하는 거를 하나씩 좀 제가 제 이제 관점을 하나씩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런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댓글까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